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비스 디자인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인트라넷과 지식경영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식경영은 아마 다 익숙하게 들어봤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트라넷도 그거야 할 정도의 것.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인터넷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는 거의 실생활 공간이 되어버렸고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조직이 자기만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추얼이죠. 다 연결된 것 속에서 어떤 기법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 장치에 의해서 자기들만 소통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잘 설정된 공간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인트라넷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공간과 상관없이 지역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인트라넷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VPN이라는 기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리고 지식경영은 문헌정보에서 참 많이 얘기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문헌정보학에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문헌정보학에서 확장해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만,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지식과 원래 지식경영에서 나온 지식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리 지식경에서 나온 지식은 암묵지가 기본이고, 그 암묵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폐쇄적 운영하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지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문헌정보에서 말하는 지식은 다 공개된 지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다면 웨어하우스 같은 얘기죠. 그런 지식을 어떻게 모아둘까라는 얘기, 모아둔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얘기는 구조적으로는 도서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문헌정보에서 친숙하게 지식경영을 가져서 쓴 것 같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 드리면 문헌정보학에서 지식경영을 얘기하려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지식 자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사서들만의 노하우, 사서들의 자기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지식, 그걸 어떻게 잘 공유하고 관리하고 운영할까 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지식경영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식경영이 경영학에서의 자기네 어떤 자원에 대한,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시각에서 쳐다봤을 때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지식이 어떻게 유통되어지고 어떻게 관리되어지는가에 대한 구조적, 아까 처음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문헌정보학이 관심 가질 만한 영역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의 지식 자원으로 자본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그러고 보면 생각나는 게 그래, 어떤 조직이든 조직 내에는 기록이 있어. 그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 관리사도 있고, 기록 관리라는 체제 속에서 어떤 웨어하우스 같은 것도 문서고가 만들어지고 있지. 근데 이게 소위 인트라넷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인터넷 환경 속에서, 컴퓨터 환경 속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만드느냐와 그것이 어떻게 조직 간에 공유되어지는가의 얘기, 그리고 그 공유에 있어서 깊이에 대한 얘기들, 아마 그거와 관계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기록 연구사들이 조직에서 기록 관리를 하는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나간 기록들, 이미 현업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기록을 가져다가 증거적 가치와 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떤 체계가 어떤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놓고 본다면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리트리브, 확인해서 보고자 했을 때 끄집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합니다. 그 질문이 들었을 때 그 질문에 적합한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기록을 제공할 때도 요구한 사람의 요구 조건, 그 사람의 신분, 상황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조절합니다. 소위 그 개인정보들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게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는 한은 그냥 그 상황적인 얘기들, 흐름에 대한 얘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 관리에서 말하는 조직,
분류 목록, 메타데이터 같은 얘기들은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조직과는 목적이 다르고 데이터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헌정보학에서는 같은 분류대역의 책이 수천 권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천 권은 다 독립적인 책들입니다. 저자가 같고 심지어 타이틀이 유사하더라도 다 독립적인 책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거지로 주제로 묶어내고 출판사로 묶어내고 연도로 묶어내고 저자로 묶어내고 키워드로 묶어내서 그것을 묶음으로 클러스터링 해낼 뿐이지 기록물, 소위 그 자원 하나하나는 전부 독립적인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기록학에서 말하는 기록물들은 기록들이 독립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첩되어지고 누구의 명예에 의하고 누구의 일에 의하고 그것의 과정이 전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진 구조는 조직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구조라는 건 일을 하기 위한 순서들인 것이고 프로세스인 것이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 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모을 때는 이건 어느 부서에서 나온 거 몇 년도 것이고 그 부서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어라는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야 끄집어낼 때 관련된 문서들이 한꺼번에 끌려 나오고 그 관계, 전후 관계를 짚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하고 지식 경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엄밀히 말하면 그 상태에서 지식 경영은 뭐 논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기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엑스트랙트, 가장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아서 넘어가요. 하루 종일 24시간, 8시간 근무하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서가 8시간 분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내용이 전달되어진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들만 골라냅니다. 그것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용하거나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경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나의 어떤 노하우를 담아내는 것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영을 기록관리 쪽에 끌고 들어온 이유는 그 일 자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전자문서로 유통되기 시작하고 관리되어지면서 일상에서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들과 문서가 움직이는 공식 채널들이 혼재되는 거죠. 아니,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채팅창을 열어놓고 채팅하는 것들은 기록되지 않고 다 날아가는 것들이지만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담아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메일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 메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지식 정보가 담겨 있다면 또는 누가 주고받는 아이디어들이 괜찮은 것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담아내지? 기술적인 부분도 넘어가겠죠. 내가 누군가 채팅을 하다 야 이거 대목 괜찮다 했을 때는 우리가 채팅했던 내용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묶어서 저장 버튼을 누른다든가 뭐 녹음 기능이라든가 뭐 항상 자기 채널 창에는 남아있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휘발성으로 그냥 날려버릴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공유창으로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가 그것을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상급자에 의해서 하나의 결제 라인을 통해서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되게끔 만든다거나 해서 하나의 문서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절차 속에서. 이거는 조직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 또는 자기들의 정책 나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정들을 잘 손을 본다면 그런 정보들을 상당 부분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진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건 이제 메타데이터들이겠죠.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든가 분류 체계 속에서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그런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조직원들이 했던 일, 그 속에서 문서를 만들던 작업들, 보다 약간 느슨하게 약간 폭을 넓히면 그 주변의 행위들을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 지식경영의 기본은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넘어가는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을 한다든가 분임 토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이게 그 사람이 화학작용에서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면 성장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어떤 형식이든 형식지화 시킴으로써 공유의 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지식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영은 기본적으로 HR, 휴먼 리소스를 관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게끔 하고 그 공유된 것들을 형식지화시켜서 조직 전체가 자산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것이죠. 그런 논조에서 본다면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는 넘겨주는 것만을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비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기다렸다 연말에 넘겨줄 때 제일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전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썼던 문서들이 쌓여 있다가 책상에서 이관되어 오겠죠. 그걸 하나하나 다 위치 찾아가면서 정리해가지고 묶어내고 기왕에 있던 문서들과 엮어내고 프로그램 속에서 관계를 규정하고 그런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거의 기록 연구사의 자기 본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조금 눈을 넓혀놓고 보면 조직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들 커뮤니케이션 중에 어떤 생산성 있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는지 그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엮어내면 기록관리 영역에 훨씬 확장시킬 수 있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록관리가 이관되어진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록이 생산되어지는 과정에도 관여를 해야 한다. 왜? 기록이 생산되어져서 왔는데 기록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물론 자기 조직의 상사에 의해서 전부 다 한번 체크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날짜가 빠졌다든가 위치가 빠졌다든가 생산자 이름이 빠졌다든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빠졌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기술적 문제들은 전부 해결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품질을 높이자면 요즘은 밑에다 해시태그를 많이들 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서 속에서도 그런 해시태그를 다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 다는 법들이 이제 이게 인트라넷에 넘어가고 서버 속에서 기술적으로 전자문서를 양산하는 체계로 간다면 우리가 아래한 걸 쓰든가 워드를 쓰든가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직접 모니터에서 입력하는 행위가 나올 것이고 그 입력하는 창을 열었을 때 그 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서 모형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집어넣은 키워드들이 지가 알아서 밑에 해시태그를 만들고 이제 생산자는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훨씬 더 단순화되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공식적인 어떤 문서에 의해서 어떤 기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간 예를 들면 강연장 같은 거라든가 분임 토의라든가 했을 때 그 토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기록 연구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왜? 기록 연구의 기본은 기록이 뭐지로 출발했을 것이고 기록 생산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툴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무결성에 대한 얘기들 앞에서는 A라는 사람 썼다가 다해서 A 다시 이름을 약간 변경해서 쓴다든가 왜 이렇게 써? 이 사람 별명을 썼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록 그렇게 쓰여졌다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점거 파일도 만들어야겠죠. A는 A-로도 불릴 수 있어. 예를 들면 김 부장 어떤 사람 저선 팀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약간 소통의 차이가 있는 것들도 묶어내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찾아내야겠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기록 관리라는 것이 이제 기록 단순한
이관되어진 기록물의 관리가 아니라 기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을까? 그 얘기는 그 조직의 업무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것이 피드백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평가되어지는지 전 과정을 설계하는 얘기겠죠. 그 결과물이 다 기록물일 테니까요. 그 기록물의 범주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회사에서 일어나고는 모든 사사로운 것을 포함해서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집 가능하고 조직이 가능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의 기본은 한 가지가 더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록연구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대로 전개를 하다 보면 몇 년 가지 않아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AI라는 그런 기능까지 집어넣지 않더라도 조직이 갖고 있는 인트라넷이 갖고 있는 그런 프레임들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통 구조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그 공간이 그대로가 기록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 모든 소통에는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니까. 그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들이 문서화 시켜지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지금 우리가 문서한다면 아래 한글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것을 첨부 파일로 올린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첨부 파일로 올린다든가 하지만 그거조차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하나 데이터 단위로 전부 수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문서 자체도 아래 한글을 써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창을 열고 문서 창에 이미 그런 프레임들이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구글 서비스 중에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구글에서 우리가 서베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베이를 할 때 나타나는 문장들과 데이터들이 그렇게 구성되어지듯이 그것을 조금 더 정규화 시켜놓고 나면 문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검증, 사인, 상사의 사인들이 하나의 보안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것을 수정이 더 안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검색도 불가능하게끔 해주고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기록연구사가 쥐고 있다든가 그 검색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로그 파일들이 생산됨으로써 누가 이 기록을 확인했는지 언제 들여다봤는지 등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다 기록 관리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봐줄 수 있는데 기록 연구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간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더 이상 기록 연구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기록 연구사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적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록 생산, 소위 문서 생산, 문서의 구조화, 문서 틀을 만드는 폼을 만드는 작업까지도 다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생산되어진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무결성과 검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왕에 그런 작업이 들어갈 거라면 그 소위 말하는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 운영들 속에서 물론 우리 강제로 모니터링해서 빼오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올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뭐 직장 환경, 조직 환경을 만들거나 또 그런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정한 기록연구사 일이 된다면 기록연구사는 예전에 봤던 CEO, CIO, CKO 얘기했을 때 CKO 또는 CIO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한다. 물론 CIO의 역할은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물과 어떻게 자체 조직 내에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잘 돌고 모니터링 가능한지를 통제하는 거라면 뭐 시켜놓고 난리지화 시켜서 이것을 우리의 자원으로 자본으로 축적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기록연구소에 묻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지식계의 본질이 그겁니다.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만이 가질 수 있고 우리 조직만이 공유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자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얼마나 잘 조직해서 잘 소통시키느냐에 대한 얘기고, 지식을 생산하는 조직원들이 그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서 기꺼이 조직 내부의 인트라넷 속에서 남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담보한다면, 저는 기록연구사가 충분히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간 가상적 얘기가 들어갔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